내가 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갑인데 그쵸. 내가 갑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되게 그래서 많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제 금융 쪽이나 아니면은 약간 재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몇십억의 돈을 만지는데 이런 말을 진짜 공공연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듣고 있으면 네 돈 아니잖아. 니네 회사 이름으로 번 돈이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그 회사 나와서 네 혼자 회사 차리면 다른 데서 그 돈 맡기겠냐고. 그냥 회사 이름값으로 너한테 맡기는 거지. 회사에서 정체성을 찾으신 분들이 네, 되게 많고 잘난 년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꿈꾸는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언슬조.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간 저희가 되게 변화가 많았어요. 네. 무엇이 있었는지 아실까요? 맨날 체크하잖아요. 네. 단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 한 명 한 명. 네. 저희 깨알같이 다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저희 진짜 지난주에는 팟빵 여전히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팟빵 그다음에 루키 후보로 올라가서 저희가 10명 그 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은 당연히 투표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더 큰 일을 저희가 해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부장님. 네, 저희가 명견말리에 뭐 굉장히 구석탱기긴 하지만 네, 명견말리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회사원이다 보니까 조금 얼굴을 다 노출하기가 힘들어서 가면을 쓰고 이제 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들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미투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KBS 책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성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지 그 권력 구조라든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명견말리 자리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미투가 소개가 됐었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들과 이제 조금 합쳐서 명견말리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네, 명견말리랑 콜라보했어요. 요새 네, 대세인 그쵸? 콜라보를 했고요. 그 덕분에 저희가 이제 구독률도 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116명, 맨날 84명, 85명 집 나간 사람 누구냐고 우리끼리 빨리 소환해야 된다고. 늘었다 줄었다 네. 오늘로 안 들어오나 봐. 이러면. 116명인데 저희 1000명 돼야 됩니다. 그래야 네. 더 진하고 깊은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와 그다음에 정기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팟빵을 안 듣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티밋에도 저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파티, 네. 예, 그렇게 또 있죠. 아, 애플, 그렇죠. 아이튠즈. 아이튠즈에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만나보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페이스북에 박서원님이 재능 기부 뿜뿜 해주시는 아주 많은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데 페이스북도 저희가 구독 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페이스북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팟캐스트 얘기만 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 빨리 해주실까요? 김 부장님부터. 네, 부장은 외로워의 김 부장입니다. 머슬매니아 신차장입니다. 네, 감기 걸린 투덜이 문대리입니다. 네, 발음이 개떡 같은 이과장입니다. 이거 지금 진짜 발음이 안 좋은데요. 원래는 비위 맞히고 눈치 보는 이과장인데요.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 교정에 발음이 네, 발음 개떡 같은 이과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구독률도 증가하고 좋아요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더 큰 것도 있었어요. 정말 메일을 받고서 저희끼리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메일도 받았는데 그건 잠시 미뤄두고 댓글이랑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부장님이 스티밋 말씀해 주셨는데 스티밋에서 해주신 거 읽어주세요. 예. 스티밋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스티밋이 뭐 넥스트 페북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고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일단 저희도 여기서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 스티밋에 올린 다음부터 이제 꾸준하게 항상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개도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저희한테 가장 와닿는 문구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개도님이 이제 한 2주 전에 올리신 글인데요. 요게 저희 이제 9화 센 언니 할 때 이제 올려주셨던 글이에요. 그래서 개도님은 저는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편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센 여자로 레이블링 되지 않고 모두가 충분히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위로가 되는 댓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게다가 이 개도님은 저희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의 댓글 언제나 남겨주시는 네. 그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가주,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럽다.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주 마켓이라고 또 있죠. 네. 네. 네, 거기서 지금 영화사에서 어떤 기술 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몰래 페북에 들어가서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셨더군요. 부장님 특기예요, 특기. 신상조사, 이력조사. 그렇죠. 제가 특기.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원래 항상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 데이터하고 계세요. 그렇죠. 조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개도님 저랑 신촌에서 같이 학교 나왔나 봐요. 거기 컴퓨터 사이언스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루키로 선정이 되면서 좀 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선정은 아니고요. 이제 마음의 소리였네요. 루키 후보입니다. 제가 아직 루키 후보예요. 투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루키 후보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팟빵에 댓글들을 좀 더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데 그 중에 굉장히 그 눈에 띄는 그 아이디가 있어서요. 백설 공주 아니고 백설 곰집님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소개를 드리자면 루키로 선정돼서 들어봤는데 잼나네요. 잼난 일반인 팟캐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악플에 시달리다 사라지는 게 참 아쉬운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잼난 방송 계속되길 바래요. 그리고 계급장 떼고 한 그 수다 기억하시죠? 7화 완전체로 한 번 더 들어도 잼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백설공주님 언니들에게 벌써 악플 워닝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플이 인기의 척도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저희 악플이 달리더라도 꿋꿋하게 방송할 예정이니 센 언니들 계속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계급장 뗀 수다 저 김 부장하고 이 과장 문대 이렇게 3명이 해서 거의 뭐 이제 싸움이 날 뻔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마 한 달 내로 지금 박사원이 이제 미국에서 모든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 무슨 교육이지? 예, 무슨 교육을 하여튼 마치고 돌아오면 5명에서 완전체로 한 번 더 이 판을 뜨겠습니다. 멱살 한번 잡나요? 멱살 한번 잡고 걱정되네요. 머리끄댕이도 잡을 것 같은데. 머리끄댕이 한번 잡고 네, 한번 쪼매고 와야 되겠어요. 네, 머리 쪼매고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 또 한 분 계시는데 백설공주님 말고 미스티 제이 아마 미스티 드라마 팬이셨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을 응원합니다. 문대리님 팬이에요 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문대리님 팬 1호 나왔습니다. 공식 저희 없고요. 팬 따위 없고요. 팬 아직 없네요. 친구들아 듣고 있냐? 친구들아 김 부장 팬 좀 저 꼰대 아님. 네,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메일로 지금 상담이 왔거든요. 저희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신 차장님. 지메일. 저희 이메일 주소가 onsljo@gmail.com인데 onsljo가 unsljo 네, @ gmail.com입니다. 네, 거기로 진짜 소중한 메일이 왔어요. 정말 그래서 소중한 메일. 네, 완소한 메일이 왔는데 네,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 저희 그 팟빵 댓글 남겨주신 분으로 추정돼요.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NICKIND라고 초기에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남초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메일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작년 말부터 하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도 하고 싶었던 일이고 보람도 있어서 열심히 했죠.
해당 프로젝트 관련해서 해외 출장이 3개월에서 6개월 일정으로 잡혔어요. 저는 당연히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저희 팀장님도 같이 가자는 뉘앙스로 제 의사를 물어보셔서 가겠다고 했는데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프로젝트에 생판 모르는 입사 3개월 된 남직원이 서포트로 가게 되었어요. 엄청 보수적인 회사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니 너무 억울하네요. 탕비실에서 스친 경리 언니가 우리 회사는 여자 안 키운다며 히읗 네. 그리고 연차로 진급이 정확한 기업이지만 여자는 만년 대리. 입사한 지 1년 조금 지났지만 그 사이에 결혼하거나 임신한 여직원들은 정말 다 퇴사했어요. 이 회사에서 하는 업무도 정말 저와 맞고 제가 속한 팀도 너무 좋고 팀에서도 네 능력으로 회사에 차별적 간섭을 바꿔보라며 적극 지원해 주시지만 이런 일을 직접 겪으니 힘 빠지네요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문대리님이 되게 여기에 감정이입하셔가지고 네, 되게 분노했어요. 네, 대리로서 네. 이제 대리로서 어떻게 여자라고 안 데려갈 수 있는지 좀 이런 일 다음 되게 씁쓸하고 화도 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 친구 생각이 났어요. 아 정말 스마트한 친구였어요. 이 일도 잘하고 막 하다가 이제 주재원을 갈 수 있는 교육이 따로 있어서 그 교육을 신청을 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리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을 이렇게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 좀 자체가. 이유라도 좀 다른 이유라도 있으면 납득이 될 텐데. 그쵸, 억울하진 않을 텐데. 여자라는 이유라니까 참. 그래서 참 여러 군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막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교육을 못 받았고 이제 친구는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대리를 달고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갔고 내가 그동안 왜 참았나 싶을 정도로 이 회사가 참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의 현재 업무에도 굉장히 만족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팀장도 칭찬한다고 했잖아요. 너라면 뭐 이 여성 좀 여자가 많이 그 승진 못하는 이 문화를 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잘해봐라. 이렇게 팀장도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만큼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좀 짐작하기로는 팀장은 이분을 추천한 것 같은데 저 위에 계신 분이 꺾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마음은 상하시겠지만 정말 많이 속상하실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서 좀 더 있어 보시라고 전 권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일단 팀장이 자기를 바로 바라보는 팀장이 이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요. 1년 차밖에 안 된 신입을. 그러면은 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충분히 잘하고 아는데 단지 위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얘를 꺾었으니까. 근데 게다가 또 지금 하는 일도 마음에 들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일은 굉장히 일어나기 드문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독보적으로 기적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유일하게 여자로 뭐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뭐 떠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마음을 좀 잘 추스리시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일을 비슷한 일을 겪기도 했고요. 무려 저는 경력도 뭐 거의 뭐 10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아직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나도 이제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마음에 담아 두시면서도 팀장님한테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조용히 가서 어필을 하세요. 난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었고 팀장님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신 거를 아는데 그 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건 굉장히 유감스럽다. 하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생기면은 그때는 저를 믿고 저를 좀 강하게 추천을 해달라라고 팀장님께도 그냥 차분하고 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기회가 나오면 좀 더 윗사람에게 강하게 어필을 할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일 잘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은 그 남자 직원 출장 간다고 했잖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 남자 직원 어차피 모르는 상태에서 간다고 하면은 그
그 지금 현재 그 사연 제보하신 분이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1년 더 한번 기다려 보시고 또 만약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도 그때는 나한테 기회를 안 준다. 만약 그러면은 그때는 떠나세요. 왜냐면 환경이 안 바뀌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1년 차기 때문에 1년 차는 어디로 이직해도 하는 일이 똑같고 대우도 못 받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어도 충분히 열심히 일하시고 실력 쌓으시고 그런데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어필을 했는데도 회사가 나한테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은 기회를 주는 대로 떠나세요. 네,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친구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직 준비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어필을 맞아요. 하라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사고를 변화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여기저기 네. 소문도 내세요. 네, 맞아요. 내가 네. 이래서 못 갔다 말이 되냐 네. 막 모두가 네. 공감을 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일을 잘 하시고 인정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연 제보하시는 분을 좀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지금 방금 문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해외로 너무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외사에서 잠깐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나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제 이력서에서 오피셜리 사라졌지만 너무 짧게 일해서 지워버렸어. 네, 대외적으로는 없는 회사지만 이제 거기 이제 되게 짧게 일을 하고 이직을 했는데 제가 그 소문을 냈던 거를 윗분이 들어보시고 홍콩에서 사람을 뽑는다. 너 지원을 해봐라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뭐 이제 또 홍콩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잘 되진 않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소문을 내세요. 그거는 되게 맞아요. 좋은 방법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많이 떠들고 다녀야 돼요. 그거 이제 하나 노하우라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제 12화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제 12화 저희 요번에 할 얘기는 뭘까요? 끊어. 제목 하나 정해야 돼. 제목이 없구나. 네. 근데 저기 그러면은 제목 뭐로 해? 제목 그냥 없이 그냥 갈까요? 제목 오늘은 그냥 없고 갑질에 대해 얘기해 제목 볼까요? 해봤자 또 그냥? 바뀌더라고요. 네. 어제 또 스타트업 때, 그러니까 최근 뭐 대한항공 갑질에 셀러브 이러면서 갑질에 대처하는 우리들 자세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아니 대처 대처한 자세는 못했어. 아니고 대처. 제목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얘기를.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저희 제 12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한 단어가 뭘까요? 재벌 갑질? 그쵸. 갑이죠. 대한항공, 그 다음에 뭐 땅콩 뭐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땅콩에 이어. 땅콩. 그 집안은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명하죠 항상. 그래서 갑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했는데 해외 뉴스에서도 갑질이라고 표현이 된대요, 진짜로. 네, 맞아요. 피넛 갑질. 뭐 분노의 땅콩 뭐 이래가지고 많이 레이지 맞아. 그러니까 피넛 레이지 피넛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금 다루어질 정도로 되게 저희 회사도 맞는 갑질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있지만 이것도 사실 그 지금 나온 게 회사 내에서 갑질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특수한 이제 계급은 아니지만 재벌이라는 갑질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이제 10년 이상 그 다음에 곧 이제 많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갑질을 많이 당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갑질을 좀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갑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서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갑질을 당했던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문대리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일단은 뭐 예를 들면 A사랑 B사가 있어요. 근데 A사가 B사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이제 그런 관계사 뭐 내지는 계열사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A사에서 B사로 이제 한 분이 과장으로 전보를 오셨는데 그 밑에 있던 이제 대리님이 겪은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과장이 갑자기 텀블러를 자기 텀블러를 주면서 씻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도대체 왜 나한테 주고 씻어오라고 하나.
해서 봤더니 자기 원래 있던 A 회사에서는 막내가 텀블러를 다 씻는다는 거예요. 그 팀의 텀블러를 다 씻으라는 거예요? 네, 그 너무 황당하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B사 대리님은 뭐 진짜 지랄도 풍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침 그 과장이 그러네, 일도 풍년이네. 거지같이 못했던 거죠. 아 정말 꼴까반다. 네. 못하는 일도 못하는 애들이 꼭 그래요. 꼭 갑질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황당해하던 차에 그 A사에서 같이 전보를 온 다른 또 이제 과장이 있었나 봐요. 과장이 어느 날 이렇게 놀러 와서는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나는 내 책상 내가 닦아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꼴까비네. 그래서 되게 황당한 그지 없는 거죠. 지 책상은 지가 닦아야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갑질을 그 대리님이 겪으시고 그분도 이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건 마치 내 밥은 내가 퍼서 먹어라는 걸 자랑하는 거랑 똑같네요. 무슨 5살이야? 그게 네.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 과장이 자기가 사원이었을 때는 누군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긴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졸 여사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닦아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과장 그래봤자 지금 뭐 한 30대 중반인데 그쵸. 하는 게 왜 이렇게 아 근데 그게 또 위에서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지가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는 어렸을 때 그거 했을 그거를 거야. 다 자기는 그렇지. 했으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그 아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정말 윗사람한테 잘해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 난 정말 흉내도 못 내겠어. 너무 애교도 잘 뜨고 사과사과한데 물론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얼굴이 싹 변해요. 아 씨발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인턴 대하는 거 보면은 인턴 굉장히 무섭게 돼. 쥐잡듯이 잡죠 그런 분들이. 아주 나 딱 보면서 느낀 게 얘가 윗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만큼 아랫사람한테는 또 그거를 비슷한 걸 요구할 수가 있겠구나. 왜냐면 나는 하니까. 내가 하는 만큼 너도 해라.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지 아랫사람한테.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윗사람한테도 그냥 적당히 하고 아랫사람한테 들려고 해요. 그게 맞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 심보랑 비슷한 건데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끊어줘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심리적 보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당한 만큼. 근데 요즘에는 뭐 왜 그거를 정말 그걸 참고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약간 그 얘기의 흐름을 들어보면 A사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답답한 집단인 거죠. 현대 집단이네요. 있어. 네. 근데 사실 많아요. 그런 데가 많아. 네. 아직도. 많은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급에 따른 것도 있지만 부서 간에 갑질을 해요. 이제 재경부 같은 돈 싸주는 데 있죠. 그치, 그치, 내가 그치. 이제 카드 썼는데 비용 맞아. 걔네들이 주잖아요. 진짜. 그런데 빨리 우리는 나도 이제 부장이나 막 높으신 분들이 이거 빨리 해가지고 돈 처리해야 되는 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경부도 재경부들의 룰이 있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맞아. 걔네들이 급한 것부터 해주고 우리 거는 뒷전인 거야. 그럼 나는 또 부장이랑 막 차장한테 쪼임 당하고 재경부한테 얘기하면은 아직 아니라고. 내가 전화하면 그때 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재경부가 갑질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 비용 처리해줄 때나 이럴 맞아, 때. 맞아. 돈이 나가는 데니까. 맞아. 저도 저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게, 그러니까 재경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총무팀, 약간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익스펜스, 그러니까 비용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법카나 개인 비용으로 회사 비용 쓰는 경우에 돈 이제 다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서로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저는 지금 세일즈로 전화를 했지만 지금 비서로 일을 할 때 또 그런 재경부, 약간 그런 돈 관리하시는 데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모든 회사에서 약간 비슷하게 나이가 많고 그 회사에서 오래된 경력을 가지신 아주머니 헤드나 약간 부장님이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약간 돈을 정말 쏴주고 이런 거는 약간 그 아주머니 부장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또 성격이 약간 뭐다 성격이 좋은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되게 예민하시고 날카롭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겠지만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되게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그렇지. 물론 있어요. 그분들은 맨날 거의 몇십 년 동안 겪은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어태세인 거지. 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엔 저는 이제 꼬꼬마였으니까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 돈. 저는 제 상사들이 쓴 걸 전 레포트만 한 거예요, 정리해서. 근데 내 상사들은 높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부장님도 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지랄 못 하는 거야. 맞아. 왜 이렇게 정리했어요? 라든가 왜 돈을 이딴 식으로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어 이거 못 하니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난리. 대뜸 받자마자 나 지금 너 특수욕 같은 줄
가지고 정말 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사람이 이상한 약간 사람이다. 넋이 빠지게 만들었었는데 근데 또 내 입장에서는 저희 상사가 하신 건데 이럴 수도 없잖아. 뭔가 되게 그쵸. 그냥 말 그대로 화풀인 거잖아요. 화풀인 거잖아. 이 욕바지. 사람은 또 욕바지지 내가. 그래서 막 한 다음에 그냥 맞아. 한다 말하고 딱 끊어버려. 그러면 맞아. 나는 되게 욕바지가 됐는데 그런다고 내가 이걸 받은 걸 또 내가 또 내 상사 돼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이 욕을 처먹고 이럴 수 없으니까 전화기 한번 던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씨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숨을 쉰 다음에 다시 또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께 또 가서 이제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제가 실수한 걸 고쳐서 이게 왔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지.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출 결의가 제일 못 썼다고 지잡듯이 그냥 막 잡아가지고 이런 것도 못 하는데 뭔 일을 하겠냐. 그렇게 모욕도 주고 맞아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회사 간의 부서 간의 그런 갑질도 좀 맞아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팀 간에 혹은 직위 간에 직급 간에 그런 갑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경험한 것 중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부장님이 따님이 이제 어학연수를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소중한 딸이겠죠? 각자의 그치. 딸은 그쵸. 다 소중하니까. 근데 그 소중한 딸이면은 비행기 티켓 본인이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쵸? 그거를 여자 사원한테 시키는 거예요. 티켓 끌어달라고? 우리 딸 지금 어학연수 가니까 이게 어디에서 최저가인지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알아보라고? 비행기 티켓 좀 예약을 해달라고. 그건 진짜 부서의 부장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비서도 아닌데 나는 그런 거를 왜 여기다가 시키는지 그것도 약간 부장이 갖고 있는 직급을 활용한 갑질인 것 같아요. 부장님 이거는 나의 KPI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저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제가 왜 해야 되죠? 근데 그 친구는 부장님이 그런 걸 하니까는 아니 나도 집에서 소중한 딸인데 맞아. 너만 소중한 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비행기 티켓까지 내가 이걸 왜 해줘야 되는지. 왜 그 부장님 애들 과제도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 논술 써주고 네. 요즘에 그런 것도 부탁한다는데. 그런 경험 그거는 정말 좀 혼나야 있어요. 되겠네요. 저는 사실은 회사에서나 뭐 그 밖에서나 크게 갑질을 당해 본 적은 사실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부당한 요구라든가 꼭 그게 요구가 아니더라도 뭔가 부당한 언사를 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저는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거기다 대고 막 뭐 부장님이 막 사원한테 뭐 얘기했는데요. 부장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바로 앞에다가 저도 사실 근데 옛날에 앞에다 대놓고 했어요. 제가 원래 아랫사람은 항상 방에 불러서 얘기하는데 윗사람한테 그냥 또 대놓고 얘기를 남들이 있는 데서.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그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같으면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 저는 또 사원 나부랭이였는데 제가 박대리 7화부터 지금 출연해주고 계신 출연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박대리님 여기 요즘 뭐 하고 계세요? 크리스탈 박. 네. 그래서 박 대리님 사실 좀 그런데 그다음에 또 소과장이 있었어요. 남자 과장이었는데 소과장이 근데 사람들이 다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좀 되게 함부로 하고 내가 말이지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밑에 이제 저희가 수출부였으니까 그건 관련된 서류를 어디 재경팀에다 갖다 주라 그랬는데 제가 뭘 좀 잘못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해서만 이제 저를 야단을 치면 되는데 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몰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 누구죠? 이름 한번 대보시라고. 서 과장님 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냐. 아무도 없는데 자기 생각을 남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 한번 얘기해 보라고. 네, 그 얘기 하시던가요? 아니 얼굴 완전 불그락 해주더니 나보고 비상구로 나오래요. 네. 비상구로 또 나갔더니 별 얘기 못하는데 거의 한 대 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요즘에 사원 나부랭이가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그 컨센서스 자체가 저 서 과장은 맨날 말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다들 내가 한번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지들은 못했으면서 다 나 한 번씩 불러가지고 잘했다고. 아 진짜요? 네, 저 그렇게 영웅이 된 거네. 영웅이 됐죠. 제 위에 이 과장님이 잘했다고. 나 혼자 죽을 뻔했네. 그래서 진짜? 근데 이제 요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있었던 그때 뭐 제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엽기적인 그녀라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책을 하나 낸다고 막 그때 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사원이 저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맞은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여기 중요한 얘기는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장, 차장, 뭐 과장들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조근조근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그러니까 그걸 막 너무 따지듯이 얘기하지 말고 제가 이러저러면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 뭐 차장님, 부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한번 그래 생각해 볼게.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 회사를 좀 다녀보시는 거고 이 자식이 지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이러면은 앞으로 그 사람하고는 그런 얘기를 할 가치가 없겠죠. 그리고 그냥 회사를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용히 나온 스타일인데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데 성격상 저렇게 잘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잘 말을 못해서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나올 때 뻥 터트리고 나왔어요. 근데 되게 뭐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겪는다고 해서 매번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모든 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내 실력도 있어야 되고 기회도 쌓아줘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고 또 그리고 절대 내가 기분 상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그렇죠. 내 업무 자체가 욕먹는 업무면은 예를 들어 콜센터처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갑과 을 사이에서 저는 갑을도 아닌 병인데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역할이 어쩔 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갑한테도 욕을 먹고 을한테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탓하는 말을 저한테 하고 을은 갑을 탓하는 말을 저한테 해요. 그럼 전 가운데서 이걸 모든 걸 듣고 있다가 굉장히 언어를 순화한 채로 갑한테는 을이 이렇게 원한대 라고 하고 그러니까 을한테는 갑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라고 해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젠 갑과 을이 서로에게 대놓고 욕은 못하니까 저한테 전부 다 흉을 보는 거예요. 저 새끼 왜 저래? 저 미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양쪽에서 이제 전화나 이메일을 받고 막 욕을 먹으니까 그것도 영어로 된 욕을 먹어요. 막 한국말로 된 먹었다, 영어로 먹었다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덜너덜이 된 영혼으로 제가 어느 날 저희 윗분한테 제가 회사를 생각해보니까 욕먹으려고 다니는 것 같다. 회사 오늘도 일하면서 느낀 게 욕먹은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표정으로 신 차장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고 신 차장이 이렇게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거는 욕먹으라고 그 연봉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의 업무는 욕먹는 거다. 그러면 전 욕빠진가 그랬더니 KPI 욕빠지고 근데 이제 네가 거기서 해야 되는 거는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 서로의 니즈에 맞게 맞는 해답을 구해주는 게 너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저희 전무님이셨는데 그럼 전무님은 그 욕받이 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는 답이 사실 저희 전무님 굉장히 차분하시고 굉장히 핸들 잘하시거든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분노 관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전화를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같은 거 하잖아요. 삽소리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내부적으로 못하는 거야. 자기 상사한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면은 듣고 있다가 가지고 가끔씩 자기가 수화기 들고 있다가 수화기 조용히 떼놓고 안 들리게 욕하고 씨발 짜증나 죽겠네. 네. 이렇게 예 힘드시죠? 네네 이해합니다. 이런다고. 예. 근데 정말 그 월급이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라고 주는 월급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 버티는 거에 대한 되게 흔하잖아요. 막 인격 모독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 뭐 이게 사실은 딱 어떤 되게 임팩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상사가 밑에 직원한테 너 점심 먹는 거 나한테 허락 받고 가. 너 약속 있으면 왜 있어? 누구랑 약속 있어?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들을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디 인사과에 가서 말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맞아. 근데 이런 인격 모독을 사람이 이제 많이 받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쌓여서 이제 안 좋은 이제 뭐 신체가 안 좋아진다던가 정신 건강을 해친다던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참아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욕 먹으려고 다니는 회사고 그 욕 때문에 돈을 받는 거니까라는 의미에서. 근데 또 하루는 일단 정책집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정책집의 내용이 새로 부임한 팀장이 직원들에게 툭하면 화를 내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는 존중과 존엄을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리더는 항상 팀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욕설을 일삼는 팀장에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보고 등등등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딱 보면서 아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딱 깨닫고 좀 사실은 또 얘기를 그러니까 리더하고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리더분들은 이렇게 말이 통하진 않으세요. 대화가 안 되죠. 네,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으면 진작에 고쳤겠죠.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리더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사람은 상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맞아요, 둘이.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은 상사한테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거라는 게 있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차가 찼고 일을 잘 하는데도 승진 기회를 놓쳤어요. 왜냐? 상사가 승진 리스트에 안 껴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껴준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걔한테. 그래서 걔한테 원래 너를 승진에 넣으려고 했는데 뭐 너를 넣으면은 좀 윗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배도 않는 말로. 근데 꼭 윗분들 핑계대요. 본인이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좀 압박 주기 싫어서 너 안 넣었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 말도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윗분들 이름 누구누구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근데 이거는 팀장의 판단인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는 승진도 늦었고 그러니까 약간 뭐 다른 기회도 다 박탈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부당하면 결국 그분의 몫이 그분의 되니까. 몫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팀 리더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를 승진시킬 수는 없지만 아무리 팀 리더가 못나도 그 사람이 나를 끌어내릴 수는 있어요. 맞아. 그건 그래서 맞아요. 잘 못 지내는 게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제12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회사나 아니면 직급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갑질도 있지만 회사 대 회사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융 쪽에 있었는데 금융 쪽이 이제 갑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열화, 계급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갑을병정으로 나누어지는 걸 보면은 돈줄을 쥐고 있는 데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쥐고 있다가 돈을 싸주는 자금을 이제 싸주는 그런 데가 갑질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또 갑의 포지션에 있을 때인데 그때도 되게 갑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외부 행사를 갔나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복장을 좀 자유롭게 하고 있었던 날이었나 봐요. 그때 이제 갑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분이 옷을 입었는데 그때는 아마 을에 있던 사람이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 발견을 하면서 어머 부장님은 옷도 갑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브랜드 중에 갭이 있잖아요. 근데 갭을 읽으면 갑인 거예요. 그래서 그치? 아니 지금 갑이라고 옷도 갑을 입냐고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센스 갑이 있다. 되게 우리 회사 생활에 되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이 갑과 을이라는 생각이. 그쵸. 그리고 을만 있으면 다행이고 막 자기는 병이고 정이다 그쵸. 이런 맞아. 얘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자산운용사가 또 그 증권사에 랑 비교를 하면 갑이지만 그쵸. 또 판매사랑 비교하면 을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펀드가 있으면 이걸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쵸. 누군가 팔아줘야 이게 값어치가 생기고 회사에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이제 펀드를 만들었으면 펀드를 팔아줘야 되는데 펀드를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 쪽이 은행이거든요. 근데 은행에 가서 이제 하려면 은행들이 또 여기서 이제 끼워넣기를 해요. 자기네 카드를 만들려고 그렇게 또 자산운용사 고객들한테 그렇지. 그래서 카드를 엄청 만들었습니다. 맞아. 저도 별의별 황당한 카드 많이 만들어봤어요. 네, 세일즈 프로모션 나오면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회원비 이제 면제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그런 또 제가 아는 친구는 그 은행의 채권 쪽에서 일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채권 쪽은 은행이 또 주 고객이잖아요. 네, 맞아. 큰 그러다 손이죠. 보니까 걔가 예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너 신차장아 너 이렇게 적금 하나 주택부금 하나 안 들래?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없는데 그랬더니 야 내가 2만 원 넣어줄 테니까 하나 들어봐. 근데 얘도 고객 걸 팔아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 파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맞아요. 내가 2만 원 넣어줄 테니까 너 이거 만들면 안 되겠냐고. 아가지고 진짜 너도 힘들게 산다. 맞아. 저도 아까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런 거 맞아 생각해 보니까 세일즈들이 들고 와서 해달라 그런 적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쪽에 뭐 이제 큰손 저희 쪽에다 자금을 싸주시는 분들의 뭐 와이프나 아니면은 바깥분 안분이 또 금융계 종사해. 그러면 그쪽에 또 프로모션이 걸리면 맞아.
그대 집안 것도 우리가 또 맞아, 해줘야 맞아, 되는 맞아. 거예요. 그 집 와이프 것도 해주고, 맞아. 그래가지고 또 부탁 한 10개 떨어지면 우리도 또 이제 아웃소싱을 주죠. 아웃소싱. 나 부탁 받았는데 너희들이 해주면 나는 이쪽에 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월급하면 좀 쏘겠으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카드 사업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네, 제 12화 저희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되게 만연해 있는 지금 갑질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 차장님이 되게 또 할 하고 얘기가 싶은 일이 있어. 쏟아내고 싶은 성토, 신 차장 성토 들어봅시다. 저희. 돌아갔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금 현재 업무상 좀 우리나라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하고 일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기업이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거기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저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젠 김영란법이 작년부터인가 이제 시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작년부터인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김영란법 이전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 2008년 이전에는 은행들이 참 돈을 잘 썼어요. 은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접대비가 하룻밤에 막 150만 원, 막 200만 원 나오고 그랬거든요. 물론 저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대충 짐작은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아예 그 공기관을 접대를 하러 나가면은 꼭 공기관만은 아니겠지만 공기관조차도 접대를 하는 중에 약간 돌려서 좀 성접대를 받고 싶다. 너의 법카로 긁어다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젠 예전에는 그걸 카드로 그냥 긁었어요. 긁고 서비스를 해주고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회사에서는 다른 데서 쓴 것처럼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내역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아마 모든 은행이 그럴 텐데 내역서를 굉장히 철저하게 봐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서 어떤 돈을 썼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거 다 해서 가끔 예전에 좀 웃겼던 게 어떤 룸사롱에서 내역서를 써줬는데 너무 솔직하게 쓴 거야. 뭐 이제 위스키 얼마, 뭐 이렇게 과일 안주 얼마, 여자 도우미 2명 해가지고 도우미 2명에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제가 그냥 가격을 보고 이거는 이 서비스면은 그냥 노래방 가라오케에서 옆에서 좀 술 좀 따라주시는 아마 그런 가격인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은 도우미 2명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서를 주신 분한테 가서 근데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그분도 그걸 보고 얼굴이 새빨개진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못 본 거야. 못 보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전에는 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대놓고 성접대 아니면은 좀 여자 나오는 술집을 가자. 전 진짜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 클라이언트들이랑 이제 술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젠 약간 2차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클라이언트랑 저랑 또 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이제 위에 계시는 저희 이사님한테 남자 이사님한테 지금 담배 피우고 있으신 것 같은데 담배 다 태우시고 2차 갈 거면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전화 달라. 나 그냥 같이 가겠다. 오늘은 2차를 가겠다. 이랬는데 이사님이 알겠어요 하고 하더니 갑자기 5분 뒤에 전화해가지고는 네, 차장님 오늘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시간을 가지겠다. 근데 이유를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좀 서운은 하지만 그냥 일단 알았다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좀 이따 다시 이사님에서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진짜 미안한데 고객이 여자 나오는 술집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차장님을 먼저 보낸 것 같다. 오늘 좀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거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 그리고 따라가려고 뭐 이러기도 그렇고 게다가 고객이 내가 오는 걸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네. 제가 들었던 거 방금 생각났는데 아까 말했지만 갑 있잖아요. 돈줄을 쥐고 있는 회사에 어느 남자분이 결혼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좀 생각이 있으시고 그런 인격적으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일하시는 곳에다가 이제 갑을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곳에다가는 청첩장을 잘 안 돌리거든요. 아니면 돌려도 뭐는 사양하겠습니다. 정중히 사양한다. 근데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다 돌린 거예요. 나의 을들에게 청첩장을 일부러.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소문이 1억을 벌었나?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다 회수했다고. 그래서 이 어깨에서 갑질 그런 식으로 한다고 미친놈 해자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도 어린 거지. 결혼할 때니까 이게 어리진 않았는데 나쁜 걸 너무 많이 배운 거야. 이게 갑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축의금이 많이 들어올 들어온다는 거라는 걸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방법으로 신고를 좀 하시죠. 진짜. 그래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1억을 넘게 벌었나? 뭐 이런 식인 것도 있었고 또 어느 높으신 분의 자제분이 결혼을 한다. 이것도 이제 갑에 있던 분이신 거지. 그쵸. 그러니까는 또 높으신 분들의 되게 또 인격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안 한다고 하죠. 부담을 주는 아, 거잖아요. 근데 와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꼭 분명히. 보내. 전략적으로 보내. 맞아. 이렇게 하면은 돈을 받을 것이고 내가 갑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빼꼼이들이 많아요. 그쵸. 금융 쪽에.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혼 자금을 그런 식으로 회수한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고객의 결혼식이면은 회사 안갈 수가 돈으로 없어요. 아니 회사 돈으로 나가요. 또 그게 맞아. 또. 개인 돈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있었어요. 아니까 그 사람도 알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내면은 쟤네들이 또 개인 돈으로 오지는 않아. 맞아. 회사 돈으로 오니까 그냥 나 그거. 맘 편하게 그냥 그 회사 돈 받으면 받는 돼. 거니까. 그 부서들이 이제 현금 창출할 때 그렇지. 쓰는 가라 중에 하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맞다. 그런 것도 갑질 있네. 하시는 응.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갑인데 그쵸. 내가 갑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되게 그래서 많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제 금융 쪽이나 아니면은 약간 재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몇십억의 돈을 만지는데 이런 말을 진짜 공공연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듣고 있으면 네 돈 아니잖아. 니네 회사 이름으로 번 돈이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그 회사 나와서 네 혼자 회사 차리면은 다른 데서 그 돈 맡기겠냐고. 그냥 회사 이름값으로 너한테 맡기는 거지. 회사에서 정체성을 찾으신 분들인데. 네, 되게 많고 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갑의 포지션이어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증권사라던가 자산운용사에서 자료를 되게 많이 작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뭐 시장 앞으로 컨센서스가 어떻고 경제 성장이 어떻고 같고 어떤 펀드가 잘 팔리고 이런 거를 마치 일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다 개인정보 자기 재테크에 이용을 한 거예요. 그거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걸리잖아.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서 걸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고야. 갑질을 하다. 그래서 잘라요. 이거 자료를 마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마냥 해가지고 이메일을 쫙 불려가지고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이거 야. 못한다고. 그리고 그런 애들 많았어. 기한을 진짜? 내일까지 하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이거 제가 위에서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갑질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알고 있는 케이스도 좀 있고. 네. 네, 저희 지금 제12화 회사와 그다음에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 문화에 대해서. 근데 문대리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갑의 위치에서 항상 일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하셨구만. 네. 갑질하신 분. 그러니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갑이고 회사 내부에서는 을이고 뭐 그냥 그런 셈이죠. 근데 가끔 제가 생각해도 참 부당한 요구들을 을에게 그러니까 파트너사에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위에서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그 위에서 부당하게 하지 않도록 이제 제가 정리를 잘 하면 좋겠지만 이제 뭐 역량이 좀 되지 않고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면은 자꾸 을들에게 그런 것들을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폭언을 한다거나 폭설을 하시는 그러니까 되게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의 위에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밑에서 배우기 마련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위에서 막 되게 조근조근하고 합리적으로 하는데 밑에 사람이 합리적으로 안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더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갑질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자신을 계속 반성을 하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미투 운동과 마찬가지로. 네. 사실 이런 갑질이 근데 계속 우리 사회에 만연해 왔었고 더 했을걸요? 예, 그러니까 뭐 했을 때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그러면서 참으라고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으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이 갑질이 더더군다나 크게 문제가 됐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아무래도 예전에는 언론 통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상 과거에는 뭐 어느 회사에서 입막음하면 기자들이 싹 조용히 해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SNS, 블라인드, 카톡으로 그냥 미친 듯이 뭐 하나 돌면은 막 돌아가니까 특히 요번에 기업의 문제가 나오는 게 대부분 블라인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땅콩도 블라인드가 처음 최초였다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이번에 그 조현민 사건 있었을 때도 조현민이 한 만행이 그것뿐만이 아니다라고 올라온 내용도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의 이제 언론 통제가 어려워진 상황. 이런 이제
개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는 생각이 그죠. 들었어요. 예전에는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게 다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힘이 실렸는데 이제는 개인 SNS를 저희가 올려도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해주고 그런 게 조금 약간은 그런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또 욕을 해주고 같이 막. 해주고 그게 장점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도 밝은 빛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대기업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 기레기들이 한 사람 그런 거로 이제 조금은 더 좋게 변하고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땅콩 회사부터 이게 문제가 약간 됐었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 사회에 좀 만연해 있고 단지 그 재벌들뿐만 아니라 어제도 보면은 그 무슨 스타트업에서도 스타트업의 미친 개라는 분, 그분 일도 있고 스타트업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런 간문화가 꼰대라던가 나이 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 젊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조직인 스타트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재벌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갑이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럼요. 네, 내가 갑이 돼서 갑질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진짜 존경받는 갑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갑이라는 포지션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갑이라고 회사가 갑인데 이게 저번에 저희 홍 이사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잖아요. 정체성. 회사와 나를 동일시한다. 그래서 갑 회사에 다니는 거지 본인이 갑이 아니거든요. 그 스타트업의 대표도 잘 나가지만 어느 순간 망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망한 것 같은데. 지금 망한 듯. 망해가고 있나요? 네, 거기 뭐 나왔던 책에서도 다 저기 이름 다 빼고 네, 그러면 사과 발표하고 네, 사과 그러지 않았나? 발표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찾아주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겠죠. 갑에 있을 때 갑이어서 사람들이 갑에 대접을 해주고 갑의 행포를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경각심을 갖고 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게 됐으면 계기가 좋겠다는 됐으면 좋겠네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제 12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난년들이 활기치는 세상을 위하여! 음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